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221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상당히 재미도 있고 또 수업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출발을 할 겁니다. 자, 1교시에 22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설정의 의무다라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항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목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단원이 중개를 하면서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공사가 중개를 하면서 뭐 거짓말로 계약을 하거나 해서 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질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정을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의무가 있다, 이 표현은 위반하면 반드시 제재가 따라온다는 걸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제목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으니까 위반하면 당연히 제재가 있겠죠. 그래서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취소라는 말은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내내 이야기하지만 이제 막 4월 말, 3월 말,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이죠. 이제 3월까지 왔으니 마무리가 왔으니까 우리 중개사법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신다는 뜻은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업에 충실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암기할 것은 암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표 이런 것도 지금 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중개사법 모의고사 등을 치고 나면 공부도 잘했고 재미도 있었고 또 선생님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다 좋았는데 점수는 먹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는 이야기 하는데, 그 말 끝에는 갈로 열고 공부를 안 해서 이 말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힘들어 하실 때 그래도 열심히 하시죠, 이렇게 제가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 공부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되 암기할 것은 암기도 시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이렇게 암기표에 있는 걸 암기를 하고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부터 강조하는데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암기해야 된다? 업무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을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보정인을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X잖아 지금, 그죠? 보정 설정의 의무가 있고 그를 위반하면 영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를 상대적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문제 어떻게 낼까요? 보정 설정을 위반하면 절대적 취소에 해당한다 하면 X, 그걸 준비하시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크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계공사가, 제가 계공사라고 치고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사고가 났다 하면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느냐,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요건이 첫째 원인된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결과가 발생하는데, 세 번째는 인과라고 그럽니다. 인과 관계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지겠다라고 법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무슨 원인이더라, 어떤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면서 단원에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립 요건하여 첫째 원인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 조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교재 제일 하단 1번 원인 행위 찾았나요? 자, 계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이게 있었거나가 원인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고의 과실에 길게 동그라미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 장소로 제공하였을 것, 이걸 원인으로 하니까 중개 행위 장소로 제공에도 동그라미, 그 두 가지를 원인으로 잡고 있다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넘어가면 교재 222페이지 상단에는 계공사가 중개를 한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고, 223페이지 오른쪽에는 고의과실과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곧 따라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큰 2번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때 결과는 첫째 줄에
개공사의 고의 과실 또는 타인의 중개 장소 제공이 원인이 되어서 원인이라고 다시 설명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밑줄 껐습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한 장 반 정도, 중간에는 많은 설명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크게 보실 필요 없고 물어봅시다.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의 원인이 뭐랍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거나 자기 사무소를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원인으로 인하여 무슨 결과가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할까요? 제가 개공사인데 오늘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5억에 사고 파는 아파트를 중개했다고 치고 5억에 사고 팔았는데 한 달쯤 있다가 IMF가 와가지고 이 아파트가 4억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1억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그거 개공사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그런 것까지 지겠습니까? 여기 원인에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반드시 법에 주어진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더라도 손해는 무슨 손해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되지. 원인이 있었더라도 손해가 발생 안 했으면 굳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 이 정도는 상식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중간에 지나가는 내용에서 고의 과실을 설명하는데 고의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이 손해입을 거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랍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비면 책임진다, 안 진다? 줘야지. 과가 성립됐잖아, 지금, 그죠? 당연히 고의적인 건 책임집니다. 그런데 과실이 포함되어 있음이 중요합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내가 이래 중개를 하면 저 사람이 손해입을 줄 몰랐어, 나는.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과실도 책임진다, 안 진다? 져야지. 원인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만약에 모르고 한 것은 책임을 못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알고서 한 개공사들이 전부 나는 몰랐는데 이래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과실도 원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실이 어디까지가 과실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실도 과실이냐? 이 정도 해야 과실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유명한 판례가 우리 교재에서 지나가지만 그때 과실은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추상이라는 뜻은 반대말이 구체적입니다. 그 추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경과실, 가벼운 과실까지도 책임집니다. 시험에서 뭐라고 내고 싶게 풀까요? 구체적이고도 중대한 과실만 책임진다 하면 X의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과실도 과실까지를 인정하겠다. 자, 그럼 이 성질을 이해했다면 개공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넓게 해석한다, 좁게 해석한다. 넓게 해석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경과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원인은 이렇게 설명을 항상 합니다. 밖에 나가면 무등록업자가 있습니다. 등록도 안 하고 하는 무업자가.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무등록이 아니고 일을 잘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받았어.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위반도 잘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영업이 취소될 거니까 적발이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업을 못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래 일은 잘하니까 큰 공장을 하나 매매 거래를 중개했다고 쳐봐요. 수수료가 양쪽에 1000만 원씩 나오는 판인데 계약을 하면 나는 중개사무소가 없으니까 친구나 동료 사무실에 가서 야, 네가 계약서를 좀 작성해주면 수수료를 반반 나누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소가 없으니까 친구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를 한 사람은 가고 없는데 그 계약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끌어놨다고요. 그래서 장소를 제공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집니다. 그래서 원인, 결과가 왜 저렇게 돼 있구나. 이 법 조문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의식을 딱 해놓으시고 이제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것.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넣으면 OX. X입니다. X.
제공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은 자기 사무소를 혼자만 사용해야 되는 의무 없습니다. 다른 업무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없다. 오죽했으면 안마 시술 수업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제공할 수는 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런 모습을 의식하셔야 되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도 익히셔야 돼요. 이런 정신적인 손해를 우리는 통상 위자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정신적인 손해를 업무 보정으로는 물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는 것도 익히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지라 라고 법에 되어 있다면 희한한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중개했는데 매수자가 샀으니까 이사까지 돌았겠죠. 일주일쯤 돼가지고 개공사를 찾아와서 이럽니다.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해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책임져라. 그거 개공사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무슨 그런 책임까지 지겠어요. 그건 그렇고 잘 들어오던 신랑이 왜 안 들어올까요? 뭐 어떤 분은 바빠서 뭐 이러는데 바쁜 게 아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동호수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개공사 네가 책임지라.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는 책임을 안 진다는 걸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진다면 당신이 뭐 같은 토지를 중개하는 바람에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잖아. 이런 것까지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래서 손해는 무슨 손해다? 재산상 손해에 한한다 라는 걸 의식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게, 그러면 정신적인 손해는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데 시험에서 이런 정신적인 손해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OX, O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X 하면서 이제 문제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손해는 보정으로는 설정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저 개공사 때문에 내가 심각하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기고 지고는 나중에 문제고,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의식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수업이 이래 되잖아요. 아니 정신적인 손해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지금은 청구할 수 있다 한다. 그럼 뭐가 맞다는 말이가? 혼자서 꼬여가지고 해결을 못 한다고.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정신적인 손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청구할 수는 있다. 맞다. 그래 딱 끌어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 때까지 7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때부터 자기 솜씨를 이제 내공을 쌓아가는 겁니다.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 놓습니다. 혼자서 꼬여가지고 그거는 된다 그랬고 지금은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뭔데? 하고 이제 혼자서 하면 해결도 안 되면서. 그죠? 주어진 내용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립 요건을 설명했는데, 이런 성립 요건이 맞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다?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정하는 설정하는 방법을 당연히 알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보정 설정 방법이 나타납니다. 교재 225페이지 교재 제일 하단 보시면 보정의 종류 찾았나요? 자, 1. 보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보정보험의 밑줄 쭉 내려갑니다. 2번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제 밑줄. 그리고 옆에 그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가 뭐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서 교재 226페이지 상단에 3번 공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세 가지. 첫째 뭐?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보정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제에 가입할 수 있고, 세 번째 공탁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에서 법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해 줬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됩니다. 또 정신없이 세 개를 다 가입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시험에 그렇게 나온 바도 있어요. 세 가지를 다 가입하고 하면 틀려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한테 감각을 살리려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해야 되고 안 하면 영업이 취소된다 이렇게 걸어놨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경우사는 뭐가 가입돼 있어도 하나는 돼 있겠지. 그래서 묻기를 어느 것을 제일 많이 가입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준다고요.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한다? 잘 모르시죠?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찾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말은 보험회사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곳,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이런 데서는 보증보험 안 받아줍니다.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가입하는 게 보증보험입니다.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오늘 마무리 수업에서 협회 수업할 거예요. 협회가 공제사업을 해요. 그 다음 공탁은 법원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하는 것을 공탁이라 그러고 지금 적은 노랗게 적은 부분을 보증해 주는 기관, 보증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내용에서 개공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증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이 보증기관을 보니까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90% 이상이 나중에 중개협회에 가입이 됩니다. 그럼 내가 가입한 곳에 가입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제의 90%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한다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한 10% 정도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거고 공탁은 빵 프로입니다. 내가 돈을 맡겨놓고 사고가 나면 이 돈에서 물어주겠다. 여러분 돈 1억씩 맡겨놓고 영업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방법은 있지만 공탁은 빵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3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자, 226페이지 하단 가장 중요한 게 보증 금액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원에서는 문제 낼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보증 금액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첫째 1번 법인인 개공사 얼마 가입할까요? 2억 체크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분사무소는 얼마? 1억.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법인이 아닌 개공사 얼마? 1억. 그 다음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하는데 옆에 그 외에 특수법인은 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원래 법인은 2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거기 지역농협이 1,000만 원이 조금 독특합니다. 거기까지 좀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 공부하셨어요. 성립 요건에 대해서. 그리고 하는 방법 3가지 중에 하나, 금액은 얼마를 가입하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가입해야 될까요? 그걸 시기라 합니다. 자, 하단 큰 3번 별표입니다. 설정 및 신고, 개공사가 사무소 등록을 한 때는 사무소를 개시,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하여 그 정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묻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가입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지 등록을 신청할 때 가입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는 걸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등록 신청 시 X 이렇게 적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등록을 신청할 때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 등록을 신청할 때 가입 안 할까요?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증부터 설정하고 들어와라.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등록을 한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을 한다. 시점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옆에다가 위반 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개시 전까지 가입하라 하고 좀 배웠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 떨어지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지금 이 단어를 위반하면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다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가 돼야 된다니까. 업무보증 이 단원에서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사유예요. 그 영업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걸었으니까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업하면서도 감각이 떨어지네 자꾸 이런 느낌이 싹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라도 암기해요. 이 단원을 위반하면 영업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됐고 오른쪽 신고 방법 됐고 보증의 유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자 교재 227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1. 다른 보증으로 변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거기 변경에 일단 동그라미 변경이 무슨 뜻이죠? 자 변경이라는 것은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다음 달부터 공제로 바꾸고 싶어. 바꾸고 싶은 걸 뭐라 그런다? 변경한다 그래요.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되겠지. 니는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영원히 보증보험으로 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서 셋째 줄 법이죠. 기존의 업무 보증을 다른 보증의 종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 거기 동그라미 하시고,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변경할 때는 만료되는 즉시 변경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넘어가서 교재 228페이지 상단 보증의 재설정. 자, 재설정은 이런 뜻이겠죠. 업무보증 공제 공탁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이제 1년이 됐어. 그럼 1년 됐으면 새로 설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재설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1.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보증기간의 언제까지 만료일 동그라미 놓고 까지
다시 보정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만료일까지니까 시점이 3개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만료되기 5일 전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지 5일 전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죠. 또는 만료된 날로부터 7일 내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만료일 새기셔야 됩니다. 자, 잠깐 주목합니다. 잘 듣고 계시는지. 업무 보정은 언제까지 설정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 변경은 언제까지 합니까?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죠? 재설정은 언제 합니까? 만료일까지. 지금 3개의 시점을 체크한 겁니다. 방금 했는 것도 그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개념을 딱딱딱 3가지를 설정하는 시점을 익히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큰 3번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정정서 사본 교부와 설명의 의무인데 1. 개공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 완성이라는 게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 말이에요.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의 동그라미 관계정서 사본을 밑에 있습니다. 교부하거나 교부 동그라미 관계문서의 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했고 이거 위반하면 옆에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이복의 문표 반납 휴 할 때 이보 할 때 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보정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자, 뭐를 설명해야 됩니까? 하니까 밑에 1. 보장 금액 나 1억에 가입돼 있다. 2. 보장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 기간이고 3. 내가 가입한 곳의 소재지는 어디다.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저 고객이 손해가 나면 청구하러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설명도 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한다까지 좋았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3가지를 다 들으신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을 중개가 완성되면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것이 지금 3가지가 다 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솜씨대로 계약이 딱 체결이 되면 개공사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이 교부하는 거 첫째 뭐 거래계약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몇 년? 5년간 보관하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입니다. 또 교부해 주는 거 2번째 그렇지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자기는 몇 년 보관하고 3년 보관해야 된다라고 들으셨다고 이건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라 그랬습니다. 3번째 쌍방에게 교부하는 게 방금 했던 보증사본을 교부해 주고 나는 가입이 얼마나 돼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몇 년 보관할까요? 이거는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1년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관해야 될 필요는 없고 요거를 위반하면 방금 뭐라고요?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개공사를 통해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계약이 딱 시작되면 한 봉투 받아갑니다. 첫째 뭐 받아가고? 거래계약서, 그 다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서, 내가 가입돼 있다라는 보정정서 사본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3가지 쌍방에게 교부하는 것도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드디어 내려가면 큰 4번. 이게 본론입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지금 이 단어를 왜 공부하고 있죠? 사고가 나면 손해를 책임지려고 하는 단원이잖아. 그죠? 이제 손해배상의 단원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밑에 4번의 1번.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일단 거기 금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공제금, 금의 동그라미, 공탁금, 금의 동그라미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손해배상 합의서 동그라미 딱 찍고 옆에 것들은 눈으로 줄 것입니다.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태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예를 들어서 화해조서, 청구인낙조서 등을 첨부하여 어디 보증기관에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지금 중도 꺼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은 개공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지는 걸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청구하겠습니까? 저 개공사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청구하느냐를 지금 읽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편안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개공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고인지 과실인지 그 원인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청구하느냐 하니까 지금 읽었죠. 의뢰인과 경사가 야 당신 때문에 나 1억을 손해 입었어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경사가 그래 맞다. 맞다면 뭐가 나온다?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이 손해배상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해라?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해라 까지 줄을 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증기관이 어디냐? 방금 했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 공제는 협회 여기 가서 청구하라 라고 지금 줄을 꺼셨는데 이거를 시험에서 이렇게 냅니다. 합의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청구해야 한다 하면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관할 법원에 가서 청구해야 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입한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지 않나요? 지금 합의서를 가지고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경사가 맞다. 그러면 합의서가 나오겠지. 근데 나는 손해를 안 입혔다. 아마 이런 경우가 더 많겠어요. 나는 손해를 입었는데 저 경사가 나 손해 입힌 적이 없다. 이래 되면 합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가죠? 묻으려고. 요새 땅도 풀렸으니까. 호미도 달 차고 호미도 뭐야 찢어보려고 그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면 천상 소송해야 돼. 이 소송을 민사소송이라고 부르는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차가 첫째 민사소송은 반드시 화해합니다. 화해라는 말은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다 안 입혔다 싸우지 말고 1,000만 원씩 화해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화해 조서가 들어오니까 이 화해 조서를 가져가도 되고를 지금 줄 것이었다고. 자, 근데 화해가 안 됩니다. 의뢰인이 나 1,000만 원씩 손해 못 보겠다. 그러면 판사가 청구를 한번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니까 경사가 그래 해줄게. 성락이 일어나는 것을 청구 인락 조서라 부르고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고 지금 줄을 거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화해도 청구도 안 된다. 무조건 내놔라. 못 주겠다. 그러면 이제 화해 청구 안 되겠죠. 그럼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판결문이 나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의식 있는 분들은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죠. 자, 그러면 합의서가 제일 중요한 서류인데 합의가 안 되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래 되니까 서류가 모두 몇 개? 4개가 다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쓸데없는 걸 하나 더 걸어놓고 청구할 수 없는 서류를 찾으시오.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대표적으로 여기 어떤 게 들어가는가 하면 보증보험 가입 정서 이런 게 들어온다고요.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서를 가져가면 돈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주지. 사고가 났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서 동그라미하고 나머지들이 줄을 쭉 꺼셨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초반기 수업이니까 이것이 청구하는 소리입니다 하면 지금은 조금 어설프지만 시험 때까지는 잘 확인합니다. 암기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성인들은 그죠? 한 발만 옆으로 탁 가면 또 구렁텅이에 탁 떨어진다고. 한 발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똑똑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비자보호원, 소보원에 가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에 이렇게 올라오면 OX. 또 X 하잖아 봐요. 툭 떨어진다니까요. O예요. O. 지금 합의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작성한 합의서. 된다 안 된다? 되지. 왜?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이런 말이 들어오더라도 책에 그런 말 없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합의가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으로 가서 조서, 판결 조서를 받아온 거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듣도 보도 못한 소비자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합의서가 중요하다는 걸 익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가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교재에서 동그라미 딱 찍었잖아. 합의서. 그죠? 좀 더 과하게 설명합니다. 두 사람이 공중변소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따라오죠? O 하셔야 돼요. 변소기나 화장실이기나 두 사람이 합의가 되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서류다라는 의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합의서라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
보증보험 금의 동그라미, 공제금 금의 동그라미 하고 좀 따라오셨죠? 금을 왜 동그라미 했는가 하면 이 금이라는 것은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지문을 볼 때 편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갑니다. 여러분 경제신문 기자들은 좀 똑똑하겠죠. 일반 신문 기자들도 똑똑하겠지만 그래서 매일경제라든지 한국경제를 우연히 보다 보면요. 이렇게 해놨어. 삼성생명에서는 원래 거두어 들인 보험금이 10억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말이 맞다 틀렸다? 틀렸잖아. 보험금은 우리가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돈은 보험료라고 불러야 돼. 그럼 그 기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삼성생명에서는 원래 거두어 들인 보험료가 10억이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험금으로 나온다고. 물론 기자가 뭐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오타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 구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돈을 보험금 그래요. 그럼 내는 돈은 보험료예요. 이게 개념이 좀 잡혀야 된다고. 여러분 삼성생명에 내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험료 낸다 이러잖아. 보험료 낸다. 사고가 나면 1억의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개념 잡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 공제금, 공탁금, 금을 동그라미 해놨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직도 보험금이 받는 돈인지 내는 돈인지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이래라도 정리해요. 수도를 사용하고 나면 뭐 냅니까? 수도요금 내잖아요. 수도료 하는 건 내가 내는 거라는 뜻이에요. 전기 사용하면 뭐 내죠? 전기료 내잖아. 그죠? 내가 내는 돈이다 이 뜻이에요. 받는 돈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극장 갈 때 뭐 냈어요? 입장료 내잖아 봐요. 내가 내는 돈은 요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그 대안이 공제금, 공탁금, 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받는 돈이라는 개념도 익히셔야 됩니다. 극장, 입장료 하면서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 내가 받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1억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2천만 원 났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조용히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개공사가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가 1억 5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그죠? 2천만 원이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접수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가입하기는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가 1억 5천이 발생했어. 그러면 개공사한테는 얼마를 청구할까요? 여러분 손해가 얼마 났다고요? 1억 5천. 개공사는 얼마 가입돼 있다고요? 1억. 얼마 청구할까요? 개공사한테는 1억 5천 전액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사가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1억만 주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 개공사가 보증보험금에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하다가 1억 5천이 손해났다. 그럼 보증보험회사로부터 1억을 받겠지. 그죠? 그럼 못 받은 5천만 원은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하지. 어떻게 하지? 개인적으로 민사청구하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를 개공사는 손해 전액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보증기관에서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해 되겠습니까? 자, 다시. 개공사는 뭐를 책임진다?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근데 보증기관에서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 동의하시겠죠? 무슨 말이 흘러가는지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충 들으니까 문제도 대충 하고 답도 대충 찍힌다고. 그죠? 개공사는 손해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영업을 하다가 2천만 원을 물어줬다면 계속 영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내가 중개를 하다가 2천만 원 물어줬다면 계속 하느냐 안 하냐고요. 그때부터는 이빨 깨물고 해야 돼요. 2천만 원 복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229페이지 제일 상단에 2번 그것도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에 2번 다시 별표 찍으시고 이렇게 하죠.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나오죠.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면 며칠 내로 15일 동그라미 놓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된 금액은 보전해야 한다. 보전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며칠 내로 채워넣어야 된다. 15일. 이거를 작년에도 30일, 그전에도 뭐 15일, 10일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15일이라는 숫자를 지금은 편안하게 동그라미를 하지만 앞으로 공부를 할수록 3일, 7일, 15일, 30일, 3개월 이런 숫자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어려워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수업은 아주 자극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2천만 원 물어주면 이제는 이빨 깨물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 복구해야 되니까. 며칠 내로 이빨 깨물어야 된다.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5일 앞에다가
이빨 깨물고 이런 거 하나 적어 놓으면 더 도움 돼요. 그래서 숫자를 고정시켜 놓으셔야 돼. 지금 수업을 할 때는 가볍게 동그라미 하지만 이게 문제가 흘러가면 장난이 아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며칠 내로 이빨 깨물고 해야 됩니까? 15일 내로 이빨 깨물고 다시 가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판례와 참고가 들어오는데 2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 바로 밑에 거기 지금 동그라미 밑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소멸시효도 거기 동그라미 놓고 일단 별표를 찍으셔야 되는데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목합니다. 제가 개공사로서 오늘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3월 31일이죠. 아파트를 중개했는데 오늘 중개했다고 바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사고라는 것은 한 달이나 1년 뒤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중개를 하고 2달 좀 지나서 5월달이 돼가지고 제가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했을까요? 하기 싫어서 폐업을 하고는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10월달쯤 사고가 났대. 그러면 손해를 입은 여러분이 개공사를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그러니까 개공사 어디 가고 없다고요? 미국 가고 없다. 그러면 그건 손해를 청구 못한다면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잖아. 지금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교재 봅시다. 참고 1.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중개사법에서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중개사법은 그런 규정이 없어. 그래, 없다의 동그라미.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법의 일반법인 민법과 상법이 적용한다. 2번,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766조 규정에 따라 줄 것입니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안 날의 동그라미,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10년, 한 날의 동그라미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하겠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날로부터는 몇 년? 안 날로부터는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중개사법에는 있고 없고 민법에서 제시하는 소멸시효다. 여기까지를 익히시는데 자, 한 날로부터 3년, 한 날로부터 10년을 줄을 것이었는데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그게 한 날인지 한 날인지 좀 정신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안 날이니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시옷, 이영 마지막이 히읗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이영이 빠르잖아 봐요. 그래서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히읗이 마지막이잖아요. 한 날로부터는 얼마? 10년. 제발 좀 이래라도 기억 좀 해놔야 돼. 그죠? 이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안 날로부터는 몇 년? 3년. 기억, 년, 디귿, 리을, 시옷, 이영이 빨리 나오잖아 지금. 3년. 마지막이 치읓, 피읓, 티읓, 히읗이에요. 그래서 한 날로부터는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비교적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 중개사법하고도 연결되지만 민법에서도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되잖아 봐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내가 가입된 보증서 사본을 교부해 주면서 아까 설명하라고 그랬죠. 금액은 1억이고 언제까지 유효기간이며 사고가 나면 어디 가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소재지를 설명해주고 고객이 그걸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가지고 만약에 이 개공사가 미국에 이민 가고 없더라도 거기 소재지하고 다 나타나잖아 지금. 그죠? 거기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이거를 교부하도록 해놨다고. 그래서 이거를 교부 안 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아까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제가 예전에 그죠? 한 5년 전입니다. 부동산 하나 샀습니다. 조그만한 걸 샀으니까 제가 매수자죠. 자, 매수자인데 제가 중개법 선생이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무슨 큰 자랑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법대로 하는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이 딱 체결되니까 거래계약서 딱 교부해 주겠죠. 그리고 오늘 계약금 들어갔으니까 한 달 뒤에 중도금, 잔금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봉투 탁 넣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도 안에 넣어놨어. 그럼 내가 꺼내가지고 이게 뭐죠? 이러니까 넣어놓으시오 이러더라고요. 야단 그러고 찍소리하고 내가 넣어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보증사본 주로 공제 가입돼 있다 그랬잖아요. 공제에 가입하면 뭐가 나오죠? 공제 정서가 나오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정서가 나오듯이 그거 정서를 하나 복사하면 거기 내용이 다 나온다고. 금액, 일정, 소재지, 그죠? 그걸 복사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꺼내가지고 이거는 뭐죠 하니까
어허, 넣어놔라니까요. 이렇게 확 야단치고 그죠. 그걸 찍소리하고 내가 넣어놨어요. 속으로 설명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이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서 들고 온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는 당연히 설명해주고 교배줘야 수수료를 받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라는 게 보나마나 그렇잖아요. 수도 물 안 샘, 깨끗함 다 해놨을 거 아니라, 그죠? 그걸 괜히 꺼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사는 사람이 가보니까 물 새던데, 벽이 얼룩졌던데, 뭐 이러면 또 스테레오가 시끄러워진다고. 그러니까 넣어놓으세요. 그 말도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을. 보증사본도 그렇잖아요. 막 계약이 체결되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여기 가서 청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쉽다, 어렵다? 안 쉽다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확 승인이 내더라니까요. 넣어놓으라니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찍소리하고 툭 넣어놓았어요. 그래, 그 마음을 이해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발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예요. 100만 원 과태료. 확인 설명서 설명 안 하면 6개월 업무 정지예요. 이거. 그죠? 근데 세상이 뭐 법대로만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래, 그 심정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사이드에서 하는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머리에 더 잘 남는다고. 계약이 체결되면 교부하는 거 몇 개? 3개. 그래서 개념을 익히라고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소멸시효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넘어가면 230페이지 계속 했잖아요. 지금 중간에 5번 위반에 대한 제재 1. 행정처분. 자, 등록 관청은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지금 공무에는 업무 보정 설정 의무에 관한 것을 위반하게 되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그래서 중요만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를 뭐라 그런다? 상대적 취소 사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가입이 돼 있겠지. 그죠? 금액도 정확하게. 아까 공인중개사 1억 가입하라는데 5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영업을 취소시켜 버린다니까요. 취소할 수 있다. 바로 밑에 행정질서벌. 개공사가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등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지금 나오죠. 보증보험 정서, 공제정서, 공탁정서 등의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얼마짜리로 간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로 간다. 지금 설명 다 했고 제일 밑에 그 표도 다시 설명해 놨습니다. 교부해야 되는 거 3개. 1.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위반하면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업무 정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0만 원짜리 과태료고 하단의 표 굉장히 시험에 잘 돌아요.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 교부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그죠? 그 도표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니까 교재 238페이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죠. 보수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도 많으시고 반드시 출제되는 단어. 자, 좀 빠르지만 단원이 달라지니까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보수편 갑니다.